자, 그러면 교재 45페이지에 건축구조 방식 할 차례입니다. 건축구조 방식이요. 이 건축구조 방식이 매번 시험마다 한 문제 정도가 다뤄지는데요. 일단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일본의 개요에서 도표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중간 좌측 중간에 보면 구성 양식이한 분류가 나와 있죠. 가구식 구조, 조적식 구조, 일체식 구조. 가구식 구조에는 철골 구조, 나무 구조. 그다음에 조적식 구조는 벽돌 구조, 블록 구조, 돌 구조. 그다음에 일체식 구조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나와 있는데 요게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등장을 했었고요. 그 아래 보면 시공 과정에 습식, 건식. 공사할 때 물을 쓰면 습식, 물을 쓰지 않으면 건식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몇 번 나왔고, 조립식 구조야. 예를 들어 애들 장난감 레고라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모양 갖다가 연결해 갖고 집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이 조립식 구조도 등장을 했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알아볼 건데, 일단 여기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 요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에다가 별표 곱하기 100까지 해도 됩니다.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에 보게 되면 일단 가구식 구조. 이 가구식 구조라는 것은 가늘고 긴 부재를 서로 쫙 맞춰서 건물 짓는 걸 가구식 구조라고 하는데, 나무 구조하고 철골 구조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나무는 불에 약하잖아요. 내화성이 작아요. 철골도 불에 열에 약해요. 나중에 뒤에 가보면 철골 구조로 따로 배웁니다. 근데 이 철골 구조는 지금 구성 양식의 분류에 의해서 얘기를 해보면 열에 약하다. 예를 들어서 불의 온도가 500도 정도 되면 약 강도가 2분의 1로 떨어져요. 800도에서 900도 정도 되면 거의 강도가 제로예요. 우리 볏짚 꼼장어라고 하잖아요. 볏짚에다 꼼장을 구워서 먹으면 그 순간 온도가 약 1100도 정도 나와요. 볏짚을 태워도 1100도가 나오는데 화재 나오면 1000도로 우습게 올라가죠. 그러면 거의 강도가 제로라는 거야. 불에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구식 구조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내화성이 작다. 불에 약하다는 거야. 또 나무가 잘 썩죠. 철골도 잘 썩어요. 부식되죠. 내식성이 작다. 철골 구조 그러면 요 두 가지 지문을 기억해야 되죠. 근데 요 철골 구조는 이런 얘기도 좀 필요해요. 이렇게 여기다 그림을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철골이 나무도 지금 가늘고 길죠. 근데 철골은 이렇게 있으면 이 방향, 아까 길이 방향, 이 방향을 축 방향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위에서 힘이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힘이 내려오면 이게 이렇게 옆으로 잘 휘어져요. 이렇게 휘어지는 걸 갖다 우리가 자굴이라고 해요. 자굴. 이 자굴이란 뜻은 굴복돼서 주저앉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철골 구조는 자굴에 취약하다. 잘 휘어진다는 거죠. 이걸 기억해 두고 그다음에 피로 강도에 취약하다. 피로 강도가 뭐냐? 요 피로 강도는요.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요. 우리 격투기 아시죠? UFC. 격투기에 보면 상대편이 이 다리 허벅지를 때리면 로우킥, 얼굴 때리면 하이킥을 하는데 로우킥을 때리면 처음엔 버티기는데 계속 때리면 주저앉잖아요. 피로가 누적돼서 주저앉는다는 거죠. 타격을 가해서 아파가지고 피로가 자꾸 누적되는 거다. 우리나라 40, 50대하고 50대들이 죽으라고 일만 열심히 하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피로가 누적돼서 어느 순간 급사한다는 거죠. 피로 강도에 취약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적식 구조야. 조적식 구조. 이 조적식 구조는 벽돌 구조, 블록 구조, 돌 구조,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적자가 쌓을 적자다. 벽돌을 쌓아 올리면 벽돌 구조, 돌 쌓으면 돌 구조, 블록 쌓으면 블록 구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벽돌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길이라고 하죠. 190. 이게 길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비라고 하고 90. 여기서 여기까지는 두께라고 얘기를 하고 57이죠. 이런 걸 쌓아 올려서 건물 지면 벽돌 구조다. 블럭은 공사 현장에서 가끔 한 번쯤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구멍이 나 있죠. 요 길이가 옛날 기존형은 390이었어요. 근데 신형은 290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높이인데 19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두께인데 100도 있고, 150도 있고, 190도 있고, 뭐 210도 있고, 240도 있고. 이런 블럭을 쌓아 올려서 지면 블럭 구조. 돌 구조는 돌을 쌓아 올리죠. 예를 들어서 자연석. 여기 돌에 모르타르 넣고 또 자연석 쌓고 또 모르타르 넣고 쌓아 올리고 이렇게 쌓아 올린다는 거죠. 이렇게 순수한 돌을 쌓는 것도 있고 콘크리트 겉에다 돌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돌 구조 이렇게 나눈다. 요 조적식 구조는 여기다가 그림을 넣어보면요. 이런 거죠. 건물을 짓는데 나중에 벽돌 구조, 블록 구조, 돌 구조에서 자세히 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인 얘기를 좀 여기다 해보면 이런 벽돌을, 블록을 또는 돌을 갖다 여기다가 쌓아 올린다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지우개만 하죠.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짓는 거야. 그럼 위에서 내린 누르는 수직 하중에는 강해요. 수직 하중에는 강하다. 근데 옆에서 미는, 이렇게 옆에서 미는 수평력이 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옆에서 미는 수평 하중에는 약하다. 근데 이 수평 하중 대신에 많이 쓰는 단어가 횡력이라고 그래요. 횡력. 횡력하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보면 기준, 체육 시간에 기준세에서 오열 종대, 올 횡대 이렇게 쓰라고 하잖아요. 횡력이라고 많이 사용한다. 이게 이 조직전 옆에서 미는 횡력에 취약하다. 대표적인 단점이죠. 그래서 이 조적식 구조 하게 되면 횡력이 수평하는 중이죠. 횡력에 약하다. 이 문장이 떠올라야 되고 또 요 벽 두께. 요 벽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벽두께가 두꺼우니까 내부하고 외부하고 온도차가 커서 결로라는 게 잘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균열도 잘 발생돼요. 이런 것들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 횡력이 약하다는 정도는 떠올라야 된다. 그 다음에 일체식 구조. 일체식 구조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이제 미리 결론을 내리면 이 구성양식의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일체식 구조예요. 여기다 별표 곱하기 100까지 해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구조법이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 이게 많이 쓰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도 있지만 특징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되지만 출제에는 문제를 만들어야 되잖아. 똑같은 문제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많으니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잘 기억해야 되고. 근데 이제 소개를 좀 한다면 여기 조적식 구조에서 벽돌을 쌓아 올리죠. 여기다 예를 들어 보면 벽돌을 쌓는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벽돌 넣고 여기다가 모르타르라는 걸 집어넣어요. 또 벽돌 집어넣고 또 모르타르라는 걸 넣고 또 벽돌 쌓고 모르타르 넣고 이런 식으로 쌓아 올라가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요게 모르타르라고 하는데 이 모르타르를 줄눈이라고도 불러요. 줄눈이라고 하는데 요 모르타르라는 건 시멘트 플러스 물 플러스 모래 이렇게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모래가 작은 골재, 장골재라고 합니다. 근데 요 시멘트하고 풀하고 섞은 거 요걸 갖다 우리가 시멘트 풀이라고 해요. 우리 종이하고 종이 붙일 때 풀 바르잖아. 요 풀이 영어로 페이스트라고 해요. 페이스트. 나중에 철근 콘크리트에 가서 자세히 배울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래가 있다 이거 이렇게 모래가 있으면 그 사이에 시멘트 풀이 접착제 역할을 해서 이걸 서로 붙여준다는 거지. 이게 모르타르다. 그러면 벽돌도 그렇고 블록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일체식 구조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걸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다 해보면 시멘트, 물, 모래, 자갈 플러스 철근. 자, 요 시멘트하고 물하고 더한 걸 우리가 조금 전에 시멘트 풀이라고 그랬어요. 시멘트 풀에다가 여기다가 모래까지 더했다. 이게 모르타르라고 했죠. 이게 모르타르라고 했어. 여기에다가 자갈까지 했다. 그러면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그럼 여기까지 보면 여기다가 이게 자갈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모래가 있어요. 이게 모래예요. 그럼 그 사이에 시멘트하고 물 섞은 게 여기 사이에 들어가서 접착제 역할을 하죠. 이게 콘크리트다 이거지. 콘크리트. 그렇다면 철근까지, 요 콘크리트에다가 철근까지 더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림을 한번 보면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예를 들어볼게요. 기둥이 수직부재죠. 수직으로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요. 기둥은 수직부재인 게 축방향 들어가는 철근을 우리가 주근이라 그래. 주요한 철근. 그 다음에 겉에 나중에 지겹게 들을 거니까 사각형으로 이 축방의 직각으로 이렇게 철근을 사각형으로 연결해주는 요 철근이 있죠.
요 철근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대근이라고도 하고 또는 띠철근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겉에다가 거푸집이라는 걸 이렇게 치죠. 공사 현장에 가보면. 이게 거푸집이다. 이 거푸집을 영어로 폼이라고 그래요. 폼. 바나나 껍질 떠올리면 돼. 바나나 껍질 이렇게 벗겨가지고 나중에 먹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나중에 이 안에다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요. 콘크리트가 다 굳으면 이거 바나나 껍질 벗겨낸 다음에 돌을 붙이든지 타일을 붙이든지 모르타르에 페인트 마감하든지 쓰는 걸 갖다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라고 해요. 철근도 있죠. 콘크리트도 있죠. 이런 거다. 그렇다면 이 콘크리트는 이 앞에 무근자를 집어넣어서 묵은 콘크리트, 이 무자가 없을 무자야. 한자로 약자로 없을 무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철근이 없는 콘크리트 이런 거죠. 이렇게 표현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철골을 더했다. 플러스 철골을 더했다. 그러면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고. 예를 들어서 H형 강, 형태가 있는 강이 쇠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철골이고 겉에다가 주근을 집어넣고 겉에 사각형으로 띠철근이라는 거 집어넣죠. 대근 또는 띠철근. 그리고 거푸집을 짜고요. 그리고 콘크리트를 갖다가 붓죠. 다 굳으면 껍질을 벗겨내서 철골도 있죠. 철근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거다 이거지. 미리 좀 얘기를 하면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히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따로 배우겠지만 이 철근이라는 건 인장력에 강해요. 인장력은 양쪽으로 당기는 거잖아요. 인장력에 강하고 요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강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해서 만든 걸 갖다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는데 이 철근 콘크리트를 우리가 부르기를 어떻게 부르냐면 라멘 구조. 독일 사람 라멘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또는 RC 구조. 이 리포메드 콘크리트. 영어로 이니셜 같은 철근,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 이런 거죠. RC 구조라고도 부른다. 그러면 이 일체식 구조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일체식 구조하면 내진, 지진에 강하다는 건 내구, 원래 형태를 잘 유지한다. 내진, 내구, 그 다음에 내풍적이다. 지진에도 강하고 내구성도 크고 바람에도 강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설계가 자유롭다. 설계가 자유롭다는 얘기는 몇 년 전에 제가 동탄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여성분이었는데 정말 성실했어요. 근데 여름철에 안 보이더라 했더니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휴가 2박 3일로 갔다 오냐고 그날에 하필 교수님 강의에서 빠졌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행 가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막 곡면을 멋지게 만든 구조물 있더라. 그래서 신랑한테 여보 저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야? 설계가 자유로워. 형태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거푸집만 짜고 콘크리트 부어버리면 어떤 형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설계가 자유롭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진도 강하고 내구성도 크고 내풍적이지만 내화적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철근은
철근은 열에, 불에 약해요. 근데 겉에 콘크리트가, 철근, 내 손가락이 철근이에요. 이 철근은 열에 약한데 콘크리트로 감싸면 이 콘크리트가 어떻게 해요? 열에 강해요. 그래서 내화적이다, 불에 강하다 이런 얘기죠. 불에 강해진다. 그 다음에 또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어떻게 해요? 서로 열팽창률이 작아요. 거의 같다.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합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 있어. 어떤 건 뜨거우면 많이 늘어나고 추우면 많이 줄어들고, 어떤 건 뜨거워도 조금 늘어나고 추워도 조금 줄어들고. 이게 열팽창률이 다른 말로 하면 선팽창 계수라고 하는데 거의 비슷해. 예를 들어 철근은 열을 가해서 10cm 늘어나는데 콘크리트는 1cm 늘어나. 그러면 서로 벗겨진다 이런 얘기죠. 늘어나는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 이거지. 이런 정도 기억하면 돼요. 이제 책에 가서 확인할 거야. 일단 여러분 그 교재 46페이지를 펴보세요. 4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구조, 구체 재료에 의한 분류, 재료. 목구조가, 이 나무 구조를 목구조라고 하는데 이 목자가 나무 목자야. 나무 목자. 뭐 굳이 목구조, 나무 구조를 얘기하는 거다. 근데 거기 지문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정의해 보면 건축물의 기둥, 지붕, 벽체 등 뼈대를 목재로 접합 연결한 가구식 구조체다. 주택가 같은 비교 소규모 건물에 장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에 보게 되면 습기에 약해 부패하기 쉽다. 그 다음에 내구성이 작고 변형이 약하고 화재에 약하고 해충이 약하다. 그 중에 기억하고 디귿 정도 눈여겨봐두시면 돼요. 이제 그 아래 철골 구조가 나오는데 철골 구조 요거야. 철골 구조. 요 철골 구조는 내가 여기다 따로 정리해놨는데 보자고요.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강판이나 현강을 짜맞춰 리벳, 고장력 볼트, 용접 등으로 접합한 가구식 구조다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소개를 좀 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먼저 강판, 얇은 철판을 갖다가 강판이라고 해요. 철판인데 얇은 철판, 이걸 강판이라고 해요. 그러면 현강이라는 거, 현강은 이걸 갖다 두 개를 여기다 붙이는 거죠. 이런 거 하나 있는 데다가 여기다 또 하나 갖다 옆에다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기역자 모습이 되겠죠. 이런 건 기역현강이라고 하는 거죠. 기역현강. 이렇게 H자가 있으면 H현강이라고 하는 거고, 강판이나 현강 또는 봉강. 예를 들어서 동그란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일단 강관이라는, 속이 꽉 차 있는 건 봉강이고 안에가 비어 있어, 안에는 차 있는 거고, 이게 강관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그 구조로. 근데 보통 시험 문제 현강을 많이 써요. 나중에 따로 언급이 되겠지만 여기다가 미리 넣어보면 철판이 두 개의 철판을 맞부닥 쳐놓고요. 이렇게. 맞부닥 쳐놓고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서로 연결을 합니다. 뭐 리벳을 치면 리벳 접합, 볼트 치면 볼트 접합. 나중에 자세히 그릴 거예요. 여기다가 용접을 하면 용접 접합.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쓴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철골 구조 지문을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여러 가지 단면 모양으로 된 강판이나 현강을 짜맞춰 리벳, 고장력 볼트, 용접 등으로 접합한 가구식 구조다. 옆 페이지 가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이 철골 구조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을 잘 봐야 돼요. 단점이요. 일단 장점 한번 보는 정도 하자고요. 내진, 내풍, 내구적이다. 강도가 크고 횡력에도 강하고
자체 중량이 비교적 가볍고 해체 수리 보강 시공이 용이하고 고층 건물이나 경관이 큰 대규모 건축물에 적합하다. 단점이 중요하다 그랬죠. 단점이 보면 비내화적이다. 비내화적이라는 얘기는 안 일피자니까 내화적이 아니다. 곧 내화성이 작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내화 피복과 도장을 해야 된다. 여기 보자고요. 화재가 나면 1000도 우습게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이 철골은 800에서 900도가 되면 강도가 거의 제로가 돼요. 그러면 건물이 몽땅 주저앉으면 사람이 대피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철골 자체로 안 쓰고 겉에다가 내화 피복이라는 걸 해요. 불에 강한 페인트라든가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걸 감싸는 걸 내화 피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내화 피복과 도장을 해야 되고 공사비가 비싸고. 단점, 특히나 기역지음. 이 철골 구조의 단점에 기역지문을 잘 봐두시면 되고, 이제 그 아래 이제 벽돌 구조가 나오죠. 여기 있는 이 벽돌 구조요. 일부러 여기 안 지웠어요. 건축물의 구조체를 벽돌로 쌓아 올려 만든 주적식 구조다. 장단점의 장점에 내화적이고 불에 안 타죠. 내구적이고 방한적이고 방서적이다. 방한은 추위에 강하다는 거야. 방서는 더위에 강하다는 거야. 우리 여름철 되면 피서 간다 그러잖아. 피서라는 게 더위를 피한다는 뜻이니까 방서 그러면 더위를 방지한다는 거야. 방한적이고 방서적이다. 예, 이 벽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방한 방서적이다. 구조 및 시공법이 간단하다. 쌓아 올리면 되는 거니까. 외관이 장중하고 미려하다. 이거 역시 단점이 중요한데 그 단점에서 벽돌 구조 단점에서 기역의 횡력에 약하다. 요 기역지음. 단점의 기역지문. 횡력에 약하다는 거. 아까 이미 얘기했죠. 옆에서 미는 횡력에 약하다. 여기 횡력에 약하다는 거. 균열이 발생하기 쉽고 벽체 습기가 차기 쉽고. 왜 습기가 차냐 그러면 이 내부하고 외부하고 두께가 두꺼우니까 온도차가 커요. 온도차가 크면 결로라는 게 생겨요. 이 결로가 매질결 이슬로자냐. 겨울철에 실내에 추우니까 난방 빵빵 되고 밖엔 추우니까 실내하고 실내 온도차가 크면 온도차로 인해서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커피, 아이스 커피 마셔보면 알아요. 저도 몸에 체질이 열이 많은 체질이라서 차가운 거 마시고 뜨거운 샤워를 하는데 그 아이스 커피에 보면 안에 얼음이 있고 밖엔 더우니까 온도차가 크니까 여기 물기가 짝기잖아요. 그게 결로 현상이에요. 이슬이 생기죠. 그래서 거기다가 컵 홀더, 종이 감싸주잖아요. 물기 만지 기분 나쁘니까. 어쨌든 습기가 차기 쉽고 요 정도. 그다음에 그 아래 블록 구조. 정의를 보면 건축물의 구조체를 블록으로 쌓아 올려. 이 벽돌 대신에 이런 블록을 쌓아 올렸다는 거죠. 만든 구조를 필요신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채워 보강하는 주적식 구조체다. 장단점 거의 벽돌하고 똑같아요. 내화적이고 내구적이고 방한적이고 방서적이고.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량이 단축된다. 왜? 이거 보세요. 이 벽돌보다 이게 크기도 크고 요 구멍이 뚫려 있죠. 가벼우니까 더 공사가 시간이 단축돼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단점 역시 똑같죠. 횡력에 약하다는 거 기억해. 그다음에 디귿에 습기 차기 쉽다. 요거 똑같아요. 기역지문. 그다음에 돌구조. 정의봉 외부의 벽을 돌로 쌓아 뼈대를 구성하는 조적식 구조로 보통 뒷벽은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한다. 이 소리가 뭐냐면요. 이렇게 순수한 돌을 쌓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철근 콘크리트 벽체다. 여기다가 돌들을 이렇게 붙이는 거야. 요즘 그 오피스텔 또는 완룸 같은 것들을 보면 이렇게 돌을 붙여서 겉에 돌을 붙이면 장중하고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분양이 잘 된다 그러죠. 완룸 같은 경우,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제 장단점을 보면, 장점에 보면 외관이 장중하고 미려하고 내마모적이고, 마모라는 건 신발을 오래 신으면 뒤꿈치가 닳잖아. 이런 걸 마모성이 작다 그러죠. 구두 신으면 뒤꿈치가 닳잖아요. 그럼 구두 굽을 갈잖아. 처럼 그 다는 걸 마모라 그래. 근데 내마모적이고, 그러니까 잘 안 단다 이거죠. 내풍적이다. 바람에 강하고. 그 다음에 방한방서적이고, 내화적이고, 내구적이고. 이제 이거 역시 장점보다는 단점이 중요합니다. 횡력에 약하다. 똑같은 거예요. 돌구조도 횡력에 약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가공 및 시공이 까다롭다. 그 다음에 디귿 지문에 공사기간이 길고 공사비가 비싸다. 돌을 붙이려니까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요 기역 디귿 지문이요. 그 다음에 리을 지문에 리을까지 기억하면 리을의 자체 중량이 어떤 무거웁니까? 옮기기도 어렵잖아요.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철근 콘크리트 구조. 내가 여기 일체의식 구조가 중요하다 그랬죠. 철근 콘크리트가 제일 많이 사용돼요. 여기다가 정의를 한번 보면 철근을 배근하고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일체식으로 구성한 구조로 인장력은 철근이, 압축력은 콘크리트가 부담하도록 한 일체식 구조다. 이걸 소개를 한다면 이제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요게 기둥이고요. 수직부재죠. 요게 수평부재 보입니다. 그러면 기둥 속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주근이라는 철근이죠. 수직으로 축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항상 주근이에요. 물론 직각으로 대근 띠철근이 있지만 그 다음에 이게 본데 보의 축방 이 방향이죠. 보는 주근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기둥에 이렇게 정착이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놓고 요 콘크리트를 갖다 보여. 그러면 콘크리트가 굳겠죠.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굳으면 거푸집을 떼내면 이 보하고 기둥이 원래 다른 거지만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체식 구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일체식 구조. 그래서 그러면 그 지문에 그런 얘기 있죠. 인장력은 철근이. 인장력은 뭐가 감당한다? 철근이. 압축력은 콘크리트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단점. 내가 이런 얘기해. 모든 구조의 기본이 그 구조의 장단점인 거죠. 그건 장단점 둘 다 알아야 돼요. 철근 콘크리트는.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기억 지문부터 한번 보면 여기다가 철근 콘크리트의 장점의 기억 지문이요. 내화, 내풍, 내진, 내구적인 우수한 구조다. 그 다음에 니은 지문에 설계가 자유로이 할 수 있어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 용이하고 디귿 지문에 고층 구조물, 지하 구조물, 수중 구조물 구축도 가능하고 재료 구입이 용이하다. 요 철근 콘크리트라는 게 여기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라는 게 시멘트, 물, 모래, 자갈, 철근이잖아요. 요 시멘트가 주성분이 석회석하고 점토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석회석하고 점토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재료 구입이 쉽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지 관리비가 저렴하다. 유지 관리비가 제일 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의 기억에 자체 중량이 무겁다. 철근 콘크리트가. 그 다음에 니은의 공사기간이 길고 동절기 공사가 어렵다. 이제 요 얘기를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 의미는 다 설명됐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있으면요. 지겹게 듣겠지만 여기에 물이 있어요. 이 시멘트에다 물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걸 갖다 우리가 수화작용이라고 해요. 이 소리가 이게 물 숫자야. 시멘트에다 물을 집어넣으면 거기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지. 이 수화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응결이라는 걸 하는데 응결이 뭐냐? 시멘트 입자와 입자가 서로 엉겨 붙는 걸 응결이라 그래요. 이거는 1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응결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10시간이 지나면
10시간이 지나면 경화라는 걸 해요. 그럼 경화는 뭐냐? 시멘트가 이렇게 엉겨붙는 게 응결이 했잖아요. 그럼 엉겨붙은 상태에서 딱딱하게 굳는 걸 경화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경화는 재령 28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금 아까 여기서 인장력은 철근이, 압축력은 콘크리트가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콘크리트 강도는 압축 강도를 얘기하는데 재령 28일이라는 얘기는 콘크리트를 쳐놓고 28일이 지나면 콘크리트 강도가 100이라고 했을 때 95에서 97%가 강도가 다 나타나요. 막말로 건물에 들어가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이걸 재령 28이라고 하는 거고, 콘크리트 그러면 재령 28일 압축 강도를 의미하는 거고, 주로 따지면 4주예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 그러니까 4, 7, 28하면 28일인 거죠.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야. 이거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공사 기간이 길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겨울철에 이 물이 얼어버리면, 물이 겨울철에 얼어버리면 화학 반응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겨울철 공사가 어렵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그 지문에서, 단점에서 니은 지문에 공사가 기간이 길고 동질 공사가 어렵다는 얘기 이해했을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지문에 해체 철거가 어렵다. 파괴 공학이라고 있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자녀라든가 손주가 건축이나 토목 쪽에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건축적으로는 파괴공학이라는 걸 하라고 해요. 여러분 눈만 뜨면 아파트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관리소장님 하는 게 자꾸 아파트는 하니까 관리소장님 많이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1546세대인데 여자 소장님이 관리하거든요. 그 아파트의 그 관리의 장이 된다는 건, 내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대접받는다는 얘기야. 그건 대신에 쉬운 시험은 아니다. 다만 이 과정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열심히 쫓아오면 원하는 걸 꼭 취득할 수 있을 거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무슨 얘기냐? 거기에 파괴공학이 무슨 소리냐? 아파트 나중에 뽀개야 될 거 아니야. 아마 나이 드신 분은 남산에 아파트 있었던 거 폭약으로 주저앉힌 거 봤을 거야. 나중에 다 뽀개야 되는데 파괴공학이 유망하고, 토목 쪽엔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야. 물 부족 국가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상하수도 이쪽으로 하면 관직을 가져도 높은 자리 가고, 저랑 대학교에서 시간 강의할 때 그 토목 전공에서 상하수도 하신 분은 이제 그 경력으로 해서 이제 상하수도 쪽으로 갔는데 높은 관직에 올라갔어요. 저는 자녀가 셋인데 그 친구는 자녀가 넷이나 돼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유망하다는 거. 거기에 지문처럼 해체 철거가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 지문에 습식 구조로 균일한 시공이 어렵다. 무슨 소리냐? 이거 여기다 넣어보면 아까 콘크리트가 여기 지워버렸지만 자갈, 그 사이에 모래, 그 사이에 시멘트 풀, 이걸 가서 부어서 만든데 이게 균일하게 분포되어 강도가 일정한데 어디는 자갈이 많고 어디는 모래가 많고 이러면 강도가 약해진다는 거지. 이런 뜻인 거야. 그 다음에 그 아래 보게 되면 거푸집 등의 가설 비용이 든다. 이거 아까 바나나 껍질 벗기듯이 사용한다 그랬죠. 거푸집을 띄어서. 그 다음에 재료의 재사용이 곤란하고, 이 철골 구조는 재사용할 수 있는데 이 철근 콘크리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그 아래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요. 철골조의 각 부분을 철근 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다. 아까 여기서 그림을 그렸으니까요. 장단점의 장점 보면 내진, 내화, 내구정 일체식 구조다. 고층 건물, 대규모 건축물에 적합하고. 이제 단점이요. 자체 중량이 무겁다. 철골 철근 콘크리트에서 단점에 기억 지문에 자체 중량이 무겁다는 거. 니은에 철근 콘크리트보다 철골이 더 들어갔잖아. 여기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겠죠. 시공이 복잡하고 동절 공사 어렵고 공사인이 길고 공사비도 비싸고. 디귿 지문에. 그러면
이게 단점이 많은데 왜 씁니까? 라고 하면 이러가 초고층 건물 들어봤죠? 초고층 빌딩. 건축 법규에 보면 초고층 빌딩 하면 층수로 따지면 50층 이상을 초고층 건물이라고 그래요. 높이로 따지면 200m. 왜 그러냐면 층고는 한 개 층 콘크리트 바닥에서 다음 층 콘크리트 바닥까지를 층고라고 하는데 사무소 건물은 이 학원 건물도 사무소 건물인데 한 개 층을 4m로 잡아줘요. 그러면 50층이다. 그러면 4, 5, 20, 200m 이상이 초고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초고층 건물을 갖다가 만약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졌다. 그러면 1층에 기둥밖에 없어야 돼. 두꺼워야 된다는 거야. 근데 철고를 넣으면 기둥 크기를 작게 할 수 있어요. 보의 크기도 작게 할 수 있어. 건축물이라는 게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공간이잖아. 그래서 초고층 빌딩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쓴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다. 이제 그 옆 페이지에 가보면 49페이지죠. 49페이지에 가보면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라는 게 나와요. 이미 여기다가 다 정리했던 거예요. 가구식 구조, 목재, 강재 등 가늘고 긴 부재를 접합하여 뼈대를 만든 구조로 부재 접합부에 따라 강성이 결정된다. 목구조, 철골 구조 이런 것들. 조적식 구조. 개개의 재료가 뭐야? 벽돌, 블록, 돌이죠. 접착제로 쌓아 올려. 접착제가 모르타르가, 시멘트, 물, 모래 이게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쌓아 만든 구조로 개개의 재료와 접착제의 강도에 따라 전체 구조의 강도가 결정된다. 요 벽돌에다가 벽돌 자체의 강도가 커야 되고 모르타르 강도가 커야만 튼튼해지겠죠. 오른쪽에 종류는 벽돌, 블록, 돌이고 이제 일체식 구조. 전 구조체가 일체가 되도록 한 구조다. 이 보구 기둥인데 이게 다른 건데 하나가 돼 있다는 거죠. 일체식 구조. 그래서 오른쪽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이제 그 아래 보면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다 하자고요. 4번에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 거기서 보면 습식 구조. 그 다음에 건식 구조. 따로 구분할 건데 미리 이렇게 하는 이유는 습식 구조하고 건식 구조가 특징이 서로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등장하는 건데 습식은 공사할 때 물을 쓰면 습식이고 물을 안 쓰면 건식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기 물 들어가죠. 그래서 나무 구조, 철골 구조는 건식 구조예요. 물 안 써요. 조적식, 벽돌, 블록, 돌살에 물 들어가죠. 모르타르가. 습식이에요. 일체식 구조도 습식이에요.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해했을 거고 이제 교재로 가기 전에 여기 보면 이 습식 구조는 물을 쓰기 때문에 겨울철을 동절기라고 그러죠. 공사가 어렵다. 왜? 겨울철에 물이 얼어버리면 화학 반응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이거는 건식에 물 안 쓰죠. 겨울철 공사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공사 기간이 길다. 물을 쓰니까. 근데 이거는 공사 기간이 짧다 이거지.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기억할 내용인 거예요. 교재로 가서 습식 구조요. 벽돌 쌓기, 현장 콘크리트 타설, 미장바람 등과 같이 현장에서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구조를 말하며 겨울철 공사가 곤란하고 공기가 길다.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거기다 미치고 보세요. 겨울철 공사가 곤란하고 공사 기간이 길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가로 2번에 건식 구조예요. 뼈대는 가구식 구조로 하고 벽판, 바닥판 등 규격화된 기성재를 짜맞춰 구성하는 구조로서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구조를 말한다. 목구조, 철골 구조, 건식이 쓰인다. 이게 건식 구조다 이거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현장 구조 얘기가 나오죠. 현장 구조라는 건 현장에서 만든다는 건데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건축 부지를 현장에서 제작, 가공, 설치하는 구조를 말한다. 콘크리트 배합 및 시공, 거푸집 제작, 박스 제작 등에 해당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다가 할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현장 구조인데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나갈 테니까 보시면 이런 거예요. 지반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땅을 파요. 이 땅을 파낸다. 이걸 우리가 천공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철근을 조립하죠. 예를 든다면 우리 기둥을 예를 들면 축방향으로 들어간 철근이 주근이고요. 겉에 사각형으로 대근 또는 띠철근이라고 하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서 하는 거 한 번쯤 봤을 거예요. 타워 크레인이라는 거. 여기에 보면 균형추가 있죠. 이걸로 이 물건을 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자갈, 모래, 그 사이에 시멘트 풀, 이걸 콘크리트라고 하죠. 이걸 갖다 붙여. 그러면 제자리에서 콘크리트 말뚝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현장에서 만들었다. 현장 구조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첫 시간 강의를 했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이해와 반복이다. 이걸 갖다 들으시고 그냥 처음에 메모하지 말고 잘 보는 거야. 재미없는 영화지만 한 편 본다는 마음으로 쭉 보면 똑같은 영화 두 번째 보면 줄거리가 다 떠오르잖아요. 그것처럼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반복해서 하시면 된다.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